시꺼먼 몸뚱이가 질질 끌려오고 있었어. 요금소 직원들이 보는 고속도로의 밤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도 못했다.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그날은 지혜 씨가 야간조로 일을 하던 날이었는데요. 수고하십니다. 한 남자 손님이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. 며칠 전부터 새벽 1시에서 1시 반에서 2시 정도만 되면 항상 지나가던 분이었어요. 사실 통행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손님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. 근데 그분은 워낙 특이해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우리 샵에 가면 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올 한 올 세팅이 되어 있고 얼굴도 꼭 메이크업한 것처럼 매끈한 게 보기만 해도 뷰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. 근데 좀 이상했던 건 항상 트럭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. 새까만 천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 안엔 뭔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이만큼 실려 있었어요. 그 남자가 지나갈 때면 그 트럭의 짐들 때문에 항상 덜그럭 덜그럭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었죠. 근데 그 남자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이상한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. 그날도 야간 업무를 하던 날이었어요.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마침 오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텅 빈 도로와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. 그때 또각 톨게이트 뒤편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거기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. 그 소리가 마치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오는 건가? 질질 끌고 오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듯 선명해졌죠. 지혜 씨는 몸을 일으켜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. 그랬더니 저 멀리 빨간 하이힐을 신은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. 아이고, 그 새벽에 빨간 아이. 근데 천천히 보니까 그 다리가 무릎까지만 있는 거예요.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.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? 눈앞에 또렷한 형체가 보이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것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점점 지혜 씨가 있는 부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럴수록 그것의 형체가 드러나는데 무릎까지 잘린 다리인 줄 알았던 그것 뒤로 접혀진 시꺼먼 몸뚱이가 질질 끌려오고 있었어요. 몸뚱이에 달린 팔은 마치 수영을 하듯 이리저리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뒤에 딸려오는 축 늘어진 머리는 금방이라도 댕강 떨어질 듯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덜그덕 덜그덕 거리고 있었죠. 그리고 그 하이힐을 자세히 보니까 빨간 하이힐이 아닌 새빨간 피로 물든 하이힐이었어요.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꼼짝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. 저게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지? 도망가야지. 그것이 몇 발자국 뛰면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 와 있더라고요. 그때 그것의 눈동자가 확 움직이더니 제시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. 얼른 부스 안으로 고개를 넣었어요. 어떡해. 나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.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.
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하나 없는 작은 부스 안이잖아요. 그렇다고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뛰어가는 동안 그것에게 콱 잡힐 것 같은 거예요.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과 발은 공포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던 그때 고요해졌어요. 하이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.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쩍 하고 창문에 둘러붙어서 시뻘건 눈으로 지혜 씨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. 그 끔찍한 모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. 그렇게 꼼짝없이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가 확 지혜 씨를 잡아 끌었어요. 뭐 뒤서서 뭐해요? 교대 근무하러 아이고, 온 동료 다행이네, 직원이더라고요. 저기, 저기. 창백한 얼굴로 유리창을 가리켰는데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? 뭐 아무것도 없는데? 방금까지만 해도 창문에 찰싹 붙어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. 4일 후 또 야간조로 근무하게 된 지혜 씨. 무섭겠다. 지레건 먹죠. 그날 목격했던 것이 자꾸 떠올라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. 그 훈남 남자 손님이 모는 트럭이 또 온 겁니다. 어서 오세요.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남자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지혜 씨 얼굴을 뚫어져 쳐다보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한 게 그 후로도 그 손님이 매번 마주칠 때마다 지혜 씨를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위아래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. 지혜 씨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이었어요.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. 그 소리. 또각, 또각, 스스. 또각, 또각, 스스. 그 발소리는 꼭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한참 거실을 맴돌았어요.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. 꽉 닫혀있는 방문을 발로 쿵, 쿵 차는 소리였죠. 그 때문인지 날이 밝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꼭 누군가 누른 것처럼 어깨와 허리, 무릎 등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대요.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얼굴은 잿빛으로 생기를 잃어가는데 이대로 있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지혜 씨는 결국 그곳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 매번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남자 손님과 또 마주치게 된 겁니다. 근데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오늘은 요금 받지 말아요. 네?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공짜로 해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요. 야, 뭐가 있나 보다.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 씨는 그 남자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듯했어요. 그렇게 뾰족한 구두로 사람을 누르니까 안 아프고 백이나? 매일 밤 찾아와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여자였어요. 지혜 씨는 홀린 듯이 물었어요. 저한테 뭐가 있나요? 그랬더니 그 남자가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지혜 씨를 가만히 응시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덜컥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. 지금 오는 차도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. 밖으로 나오세요. 홀린 듯 부스 밖으로 나갔죠. 그 남자는 트럭 뒤편의 검은 천을 팍 열어 젖혔어요. 그리고는 가득 쌓여있는 짐들 사이에서 소금으로 보이는 하얀 알갱이와 뾰족하게 가시가 나 있는 나무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. 그리고 지혜 씨를 향해 바짝 다가서더니 하얀 알갱이를 지혜 씨의 양 어깨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. 가야지. 왜 그러고 있어?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붙어서 뭐 어쩌려고?
지혜 씨는 깜짝 놀랐어요. 그 남자 입에서 평소 조용했던 목소리와 180도 다른 거칠고 험악한 사람의 목소리가 속사포처럼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남자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주절주절 외더니 가지고 온 가시 달린 나무로 지혜 씨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죠.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? 한참 반복하던 동작을 멈춘 그 남자. 다시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젠 괜찮을 거예요.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더니 출발하려는 겁니다. 어리둥절한 상황에 놀란 지혜 씨는 그 남자를 붙잡아 다급하게 물었어요. 저한테 뭐가 있던 거죠? 어떻게 하셨어요? 언젠가부터 양 어깨에 다리 2개가 보였어요. 자세히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. 제 어깨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? 내가 이거 참견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혹시 업보는 아닌가 고민하다 그냥 갔는데 여자 얼굴이 점점 더 표독스러워지는 게 그냥 뒀다간 큰일을 치를 것 같아서요. 원인이다 진짜. 그러고는 멍하니 바라보는 지혜 씨를 두고 호련히 사라졌죠. 그리고 그 후 정말 거짓말처럼 이유 없는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어요. 다행이야. 그리고 매일 밤 지혜 씨를 찾아왔던 그 소리. 그 소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요. 지혜 씨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날 밤 목격한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?